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오후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소폭 포착이 되면서 시장이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요. 시장에 관한 하락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또 면밀한 분석들이 오늘 시장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시장에 관한 분석들 끝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흐름들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는 0.15%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0.22%의 약보합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수급 이전에 일중 흐름 살펴보시자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 중반 들어서는 어느 정도의 탄력세를 가져가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장 초반이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부분에서 오후장까지의 전략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일중 흐름은 지금 다소 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특히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도 계속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수급 바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는 오늘 개인이 덜어내는 흐름이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501억 원,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현재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들 조금 더 증폭됐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반면에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덜어내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984억 원 현재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834억 원의 매도 물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시장에 관한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저는 어제 장 마감을 한 이후에 삼성전자에 관한 외국인 매도 물량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약보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들이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엇갈린 양상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일부 종목군들이 오늘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도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LG엔솔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별적인 호재로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출시에 관한 이슈들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군들은 셀트리온과 삼성전자만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1.5%의 좋은 탄력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들은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강세였는데요. KB금융과 신한지주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 종목군들 엇갈린 양상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에 관한 상승세가 조금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90% 상승하고 있고요. 테슬라발 로보택시에 관한 이슈 소멸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계속되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HLB는 이제 미국 FDA 승인 지연이다라고 하는 악재들이 있었는데 그 악재들을 소화하면서 이러한 하락분들을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본 제약과의 협업을 통해서 주가에 관한 방향성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또 이슈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휴재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ITC에서 이러한 메디톡스와의 판결 승소 소식이 나왔고 계속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에서 이에 관한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추가적인 항소 가능성들도 야기되고 있는 만큼 주가 탄력들 어디까지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오늘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저희가 본격적으로 달려보기 이전에요. 또 저희 방송에 관한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기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오후장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한번 인사드려보겠습니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저희와 함께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양지수 모두 다 빨간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슬아슬한 흐름들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 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앵커가 오늘 장에 대한 대답을 방금 전에 해준 것 그랬나요? 같아요. 아슬아슬하죠. 네.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았죠. 뭐 엔비디아 고점 돌파하고 그리고 다우 지수나 S&P 같은 경우도 역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미국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의 흐름은 다소 아직까지는 전반의 흐름이 완전하게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맞아요. 이러한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이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의 시장 키 포인트입니다. 우리 시장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장의 전체 거래대금 측면에서의 최근 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8조 원 전후로 해서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수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상승을 돌파하면서 연속적인 주가의 흐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 12억에서 14억 주 정도가 거래가 될 때 지수 상승에서 흐름이 연속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거래 대금 자체는 줄고 있고 거래량 자체는 아주 준 것은 아니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내용으로 시장을 읽어야 될까요? 대금은 주는데 네. 거래량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없는 돈을 끌어다가 열심히 투자를 한다? 아니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장의 그 주요 그 움직임의 포인트가 대형주, 지수 관련주, 그쪽으로 핵심 우량주가 아니고 네. 중소형주 중심으로 위주로 한 가고 있다. 시장 흐름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은 하긴 했으나 맞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수익률 도모했던 종목의 흐름들은 유리기판주 그리고 PCB 쪽,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수페스타시스, 맞아요. 자동차 쪽에서는 뭐 화신 같은 부품주. 그러니까 핵심 대형주가 움직여야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주고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큰 형님들이 조금씩 쉬면서 약간의 보폭으로 움직이는 형태이고 동생들이 크게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지수가 당분간에 의해서 크게 뻗어나가지 못한다라는 형태에서의 해답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전반의 기울기가 상향화되어지는 흐름으로 세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네.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흐름이 반전되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 측면에서의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증시가 이러한 기조를 보여왔던 게 네. 최근은 아니지 않을까요, 대표님? 좀 이전부터 계속 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 달 내에는? 최근 그랬죠. 네. 근데 시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국내장 지겹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내장을 떠난다는 얘기가 맞아, 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주시장에 있었지 네. 않았겠습니까? 오래 계셨죠. 네. 이럴 때의 현상과 아주 유사한 시장의 분위기가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장이 유독 강할 때도 있었고요. 그때 상황마다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해외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게 항상 우리 장이 약한 형상에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시기가 바뀝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주도할 때도 있고요. 따라갈 때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동조할 때도 있는 현상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경험치를 통해서 여러분께 단언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시차는 약간 후행적으로 국내 시장이 현재 움직이고 있지만 조만간의 흐름에 따라가는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장을 굳이 떠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면서 우리가 좀 지긋하게 시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통해서 국내 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래 대금은 줄고 있는데 거래량은 활발하다라는 게 우리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그러니까 테마주들의 성격을 가진 종목군들 위주로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대형주, 지수로 움직이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또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지수가 확 상승으로 반전을 하려면 그만한 힘들이 좀 시장에 아직까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조금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또 기다리면 시장에 관해서 조금 쉽게 대응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단순하게 미국 시장의 뭐 고점 돌파, 엔비디아의 고점 돌파 나왔다라고 해서 미국 시장이 완전하게 지금 개선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제가 경제 채널 몇 군데를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고점을 돌파했기 맞아요.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국내 협업사 내지는 수혜를 관련주들? 받을 수 있는 네. 이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많이 말씀들을 맞아요.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시다 보면 우리 이재영 교수도 많이 경험을 네. 하셨겠지만 고점 돌파하고 꺾이는 경우들도 더러더러 많이 있어요. 많죠. 네. 시장에서 이 종목은 고점을 돌파하고 추세가 완전하게 상향으로 되었다라고 확인되는 지점에서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거래량 거래대금을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올 1월부터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반의 고점 부근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강한 추동력을 가지고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는 보통 4억 주에서 5억 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네. 물론 절대 가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을 수밖에 없어요. 궁극으로. 하지만 최근에 엔비디아의 거래량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2억 주가 안 됩니다. 굉장히 적어요. 최소한 절대금액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3억 주 내외의 거래량이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고점 돌파와 지금의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점을 돌파했지만 이제 새로운 그 전환점으로 지금 안심하고 주식을 살 만한 상황이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엔비디아의 판단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블랙웰이 1년치 수요, 네, 완판이 됐다. 뭐 AI에 대한 긍정적 네. 의견들이 뭐 뉴스에 많이 도배를 맞아요. 되고 있어요. 근데 불과 8월 초에 그 전체 글로벌 시장 하락을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거품론이 있대. 맞아요. 그때 하락이 불거지면서 시작했죠. 네. 글로벌 네. 시장에서 하락이 크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불과 한두 달 만에 또 좋아졌다? 이거는 이제 상황에서의 해석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 증대되는 엔비디아의 흐름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적 발표 시즌이죠. 맞아요. 네. 이번 주부터 해서 메타를 포함해서 아마존, 뭐 구글, 뭐 등등등 많이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네. 다음 주까지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했죠. 그렇죠. 네. 빅테크 기업들의 이번 주 다음 주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 실적 발표 내용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뭐 시총 1위인 종목은 아니겠지만 엔비디아의 흐름에 따라서 미국의 전반의 기술주 중심에서의 흐름들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1년 물량을 완판했고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 좋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확인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인을 무엇으로 하느냐? 엔비디아의 실적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엔비디아로부터 공급을 받는 회사.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 AI 칩을 장착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최대 고객은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나오는 메타도 고객사고요.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이고 이번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지난 분기, 연초, 지난해 연말부터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AI 칩을 교체를 했어요. 네. 그러면 데이터 칩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칩을 교환했다면 이게 수익성으로 발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실적이 어떠한 형태로의 숫자가 나오는지 그러면 숫자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엔비디아는 가속 탄력을 더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투자를 해서 교체를 했는데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국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캐펙스 설비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 이 내용이 연동되어져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완전하게 상승으로 잡았고 안심하고 주식을 사도 되겠다라고 되는 시점에서의 확인 과정은 고점 돌파한 현 시점이 아니고요.
엔비디아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하셔도 절대 늦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의 지금 시장 전략을 세워가실 필요는 없고 나오는 숫자와 흐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투자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뭐 엔비디아 그리고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평가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실적이라는 게 주가에 탄력을 주기도 하지만 리스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실적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포지션을 잡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사실 오늘 경제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렇죠. 떠들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또 섣불리 엔비디아에 관한 뭐 확신론을 가져가기보다는 실적을 조금 더 지켜보고 고객사들의 실적을 좀 지켜보고 접근을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네. 비관적인 말씀만 앞에 해드렸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내용도 네.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그 데이터 발표들이 네. 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 맞아요. 발표가 네. 있고요. 중국에서의 산업 상승과 소매 판매도 있어요. 굉장히 네.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네. 주반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데이터의 발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전 단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그 다우지수나 S&P의 실적 발표 기업들의 예상치를 보게 되면 대략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정도 상승하는 그 실적치가 향상됐다라고 합니다. 7%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말씀드리면 22년도 미국 기업들이 최대 실적을 발현한 이후에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M7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M7 종목들은 그간에 22년도 최대 실적 이후에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은 22년 이후에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캐터필러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우지수나 S&P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관통해서 하나 꿰뚫어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존까지는 M7 위주의 시장 흐름을 만들어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M7이 아닌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나면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럼 우리 투자 전략적 측면에서도 네. 어떠한 포트폴리오 과정에서 흐름을 좀 개선하고 바꾸어가는 내용으로 기존과는 다른 요 부분도 하나 필요한 관점에서의 시장 포인트입니다. 그럼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섹터군들을 좀 봐야 되는지? 거래량 말씀드렸는데 글로벌리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거래량이 최근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거래는 감소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현상. 근데 전 세계 주시장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인가요? 그렇죠. 상해 지수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거래량 수준에서의 거래 대금 수준에서의 두 가지 양적 측면에서의 증가 추세를 보게 되면 최근 3년 동안의 흐름에서 가장 많은 두세 배,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의 2배 내지는 3배 이상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건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그쵸. 거거든요. 거래가 증가하는 것,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것은 돈이 그쪽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M7 이외의 종목들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중국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부각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움직임의 종목에서 좀 시야를 옆으로 돌려서 봐야 되는 흐름들. 경기 민감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계속 않습니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경기 민감주는 물론 최근에 쉬고는 있어요. 짧게 쉬고는 있는데 흐름 자체가 깨어진 거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흐름에 진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관심 갖고 이들 종목에 추적해서 모니터링하고 터닝 포인트에서는 따라가야 된다고 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네. 게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쵸. 뭐 유가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유가라기보다는 글로벌 경기 GDP 성장률을 많이 영향을 그런 받죠. 뭐 지표라든지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그래서, 미국도 네. 그렇고 이제 중국도 이제 GDP 성장률 네. 자체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 주시장은 예측해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측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의 시장 모습이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그 IMF나 OECD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측면을 판단했을 때 대략 3% 내외 글로벌 경제 성장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2.8%였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는 올해 유지되고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키포인트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선진국 중심에 의한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특히 소비 중심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종목 나라들이 지난해 성장률을 끌어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생산 중심의 성장률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의 성장률이 좀 더 괄목할 만한 흐름이라고 예측기관,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예측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생산 위주 그리고 신흥국 중심의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발현될 거고, 그러면 제가 앞서 경기 민감주를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다 귀결되는 내용의 흐름들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바꿀 때는 바닥에서 천천히 바닥을 바꿉니다. 그리고 흐름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도움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모두들 엔비디아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눈을 돌려서 경기 민감주에 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또 다른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섹터 군들에 관한 이야기, 오늘 이슈에 관한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바로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